네, 박용진 TV 탄핵 특집 방송 오늘도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진행하는데요. 국힘 말이죠. 요즘 뭐 그냥 여론조사 결과가 좀 잘 나와가지고 깨침을 추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표정 관리해야 된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참 기이한 게 뭐냐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도 많은 해석들이 있기는 한데 국민의힘이 지금은 막 한남동 앞에 몰려가고 울고불고 뭐 이러기도 하고 또 뭐 윤석열을 지키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제가 궁금한 건 국민의힘이 과연 조기 대선이 시작됐을 때 윤석열을 손절할까 아니면 계속 윤석열과 함께 가려고 그럴까 어떻게 보세요? 그 대선 후보가 어떻게 뽑히느냐가 누가 어떤 식으로 뽑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이제 갤럽도 아예 39대 36으로 국민의힘이 앞섰잖아요. 그렇죠. 그 전날에 나왔던 MBS도 36대 34로 국힘이 앞섰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요 조사는 대략적으로 탄핵, 그러니까 계엄 이전에서도 국힘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보수 결집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대선은 보수만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힘에서 약간 우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 정서가 있는 것도 맞고 민주당이 약간 독주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것도 국민들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딱 보면은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에 탄핵이 돼요.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지지자들이. 네. 예, 정광훈 또 하고 막 몇 명, 그러니까 박근혜 때도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2명 사망했었어요, 그때. 흥분한 지지자들 탄핵되고 나서. 집회 중에. 아, 그래요? 두 명 죽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막 이런 일들 막 벌어지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며칠 뒤에 본격적으로 60일 안에 대선 치러야 되니까 대선 경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탄핵에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탄핵 찬성파들은 뭐 이제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오세훈 뭐 요 정도가 있을 거예요. 탄핵 이제 반대들은 뭐 홍준표, 김문수, 윤상현, 원희룡 뭐 요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나경원 의원은 서울시장 나온다는 얘기가 좀 이렇게 해서 안 나올 것 같고 뭐 요 정도가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될 것인가? 누가 될 것 같아요? 요즘 김문수가 1등이하다. 그러니까. 게다가 윤석이 그때 박근혜하고 약간 거리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가 이기려면은 여기에서 보수 결집이 어느 정도 되는 상황에서 중도까지 잡을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는 게 맞죠. 그게 합리적이지. 그게 합리적이지. 근데 그게 원하는 대로 되겠냐고. 저는 홍준표나 김문수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보수에서. 거기도 아마 저 극렬 지지자들이 당원일 테니까 그렇게 되면 그들의 목소리가 더 과대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예, 항상 그래 왔듯이. 그리고 친윤들이 또 잡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친윤들 입장에서는 당원들 동원할 수 있잖아요. 한동훈이 대선 후보 되는 거를 원할까요? 무조건 막을걸? 한동훈은 특히 무슨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한동훈이 대선 후보 돼서 대통령 되면 우리 다 죽는다고 생각할 텐데, 친윤들은 그렇죠, 권성동이라든지 이철규라든지 목숨 걸고 막고, 유승민은 원래 막을 거고, 안철수하고도 거리 둘 거고, 오세훈이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 중에서 내세우는 가능성이 오세훈이 조금 있고, 아니면은 그쪽 탄핵 반대한 사람들이 된다라고 보면은, 실제 지금 국힘이 예를 들면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앞서고 이런 거하고 또 다른 흐름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데, 저는 어쨌든 민주당이 조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은 왔어요. 이게 처음에는 막 이상한 여론조사들 막 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들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추세가 이제 형성된 것 같아요. 네. 만만치 않다 지금 상황. 네,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김문수는 땡큐. 그렇잖아요. 지금은 막 올라오네 막 이러고, 오늘 저 어디서 발표한 걸 보니까 비등비등하더만 양자 대결을 시켜놓으면 이재명
김문수 비등비등하게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가게 되면 땡큐 이런 생각. 그런데 저쪽이 문재인에 대한 복수로 자기 집안을 초토화시켰던 윤석열 한동훈까지 이렇게 픽업해서 올리는 그걸 뭐 보니까 약간 걱정스러운 느낌.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물어봤어. 좀 잘 알고 있는 그 의원 활동할 때 알고 지내던 의원한테 전화해서 유승민이 나오면 우리 어렵겠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야. 일도 가능성이 없대요. 정말 그쪽 안에서는 국힘 안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은 그야말로 그냥 배신자,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사람. 그러니까 그 전체 보수에서 1등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보수가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유승민은. 오히려 투표 보수가 이완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 밸런스를 찾는 게 매우 좀 어려운 작업인데 그나마 그거를 양쪽을 다 조금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오세훈 정도? 지금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이제 오세훈이 되면 민주당은 어려운.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국힘 입장에서 상당히 해볼 만한. 왜냐하면은 약간 그 행정 경험이란 것도 상당히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니까 뭐 이재명하고 붙이면은 캐릭터가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해고 뭐 이제 성남시장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약간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약간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세훈은 영리하게 선을 그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김문수가 올라오면요, 야당에 누가 됐든 민주당에 누가 됐든 되게 쉽지. 이것만 물어보면 돼요. 대통령 돼서 윤석열 사면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김문수는 사면 안 한다고 말 못 할 걸? 그렇죠. 그리고 그 양반이 저기 후보되면 사실상의 대통령은 정광훈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그 유익 있게 그때 들은 것 중에 제가 하나가 뭐냐면은 관저에서 마지막에 불렀잖아, 체포되기 전에. 그러면서 당부했잖아.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나 사면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윤석열에. 그래서 이게 약한 골이에요, 굉장히. 홍준표 같은 사람은 노련하게 하지. 만약 김문수면은 그냥 나는 사면할 건데 뭐 이렇게 하면은 여론이 확 이제 뒤집어지지. 오히려 그 매치업이 되게 쉬운데 어떻게 될지는 지금 좀 불확실성 속에.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손절하느냐 안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는 있을 텐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기 참 어렵겠어요.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죠. 원내대표가 사실 구박도 많이 받았대 나중에 가서는. 나한테도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친윤이라서 좋으시겠지. 그래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요즘 내가 얼마나 찬밥인데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같이 응원할 때. 그 지금 보면 그 쇼잉도 눈물 흘리는 쇼잉도 해야 할 정도로 어쨌든 그 분위기는 윤석열에 대한 분위기는 확 반전됐고 여론조사 여러 지표에서도 그 부분은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그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만일에 김문수가 유리하고 김문수가 된다. 그러면 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 미리 하나 주신 팁은 물어봐라. 참여할 거야 말 거냐. 그렇죠. 그걸 물어서 자중질환에 빠뜨리거나 그쪽에 이제 분란을 만들어내는 아주 뭐 중요한 팁을 하나 주셨고요. 저쪽에서 가장 무서운 후보는 누굽니까? 지금 상황에서요? 예. 그러니까 뭐 저는 만약에 가능성은 없지만은 유승민 같은 사람이 나오고 이게 보수가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유승민이 낫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은 유승민이 경쟁력이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분위기가 안 돼요. 제가 하나 또 봐야 될 측면은 뭐냐면 저쪽에서 굳은자로 한 명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국힘은 아니지만 이준석. 그러니까 이준석이 막 이렇게 하다가 한 4~5%를 쫙 쥐고 가다가 막판에 1%, 2%를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후보 단일화를 해. 총리 정도로 딱 받고. 이럴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는 머릿속에 지금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후보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친윤들,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당의 헤게모니를 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핵관하고 사이 안 좋아서 윤핵관한테 찍혀서 쫓겨났잖아요, 이준석이. 근데 아주 정치 산술적으로 단일화를 해가지고 뭔가 한 자리 얻거나 뭐 이런 걸로
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럼 본인도 원하지가 않고 같이 가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오세훈이 후보가 되면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나는 권성동 권영세가요. 이분들이 여우들이거든.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희말이 없이 좀 이렇게 보이는 권영세 의원도 있고 또 뭐 저렇게 둔탁해 보이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산전수는 다 겪었고 그래서 이 와중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예우 그리고 정리는 정리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대선을 이기기 위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대통령이 당부한 우리 대통령을 살리려면 이번 선거를 이겨야 되고 이번 선거를 살려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된다. 근데 그게 여론조사에서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가령 뭐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유승민 근데 유승민이 막 얼등히 이겨 6대4로 이겨 막 그러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가정을 또 해야 되는 거라서 좀 어렵기는 한데 묻고 이렇게 대답하기 편하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서 뭐 윤석열이 입에 나올수록 이준석 입장에서는 단일화 못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윤석열 때문에 쫓겨났는데 갑자기 윤석열을 살리겠다고 하는 당에 지금 내가 단일화를 한다? 본인이 이번에 대선 나온 게 되려고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의 영향력을 확인을 하고 독자 노선을 가서 지방선거에서 뭔가를 또 탈출구를 그러니까 활로를 보든 아니면 뭐 하여간 여러 가지를 볼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의 수는 윤석열 당인데 아직도 윤석열 당인데 단일화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피할 수 있는 후보가 그리고 정무적으로 그게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만약에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유승민이 대통령 후보면은 단일화 가능하죠 당연히. 근데 홍준표나 김문수나 원희룡이면은 단일화가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나마 선을 탈 수 있는 게 오세훈이고 안철수하고 연대할 수 있다. 이준석이 얼마 전에 방송에서 나와서 한 거 기억하시죠? 이거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공학이 아직은 완벽하게 좀 계산하기에는 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참 우리가 볼 때는 해괴한 짓들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어쨌든 여론조사 국면에서는 좀 먹히는 것 같고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일정한 효과를 이제 얻어내는 것 같은 상황. 이 국면에서 이후에 이제 그 재판이 진행되고 구속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하는 그 전체 과정에서 막 그 윤석열의 재과가 쏟아져 나올 때 손절할 것이냐, 같이 갈 것이냐, 요거에 대한 판단은 해야 될 텐데요.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될 경우에 그 조기 대선과 관련된 이 고민, 손절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딱 이 채널 보시는 분이 어쨌든 좀 민주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민주당 쪽은요 양자구도로 붙어가지고 대선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네. 예, 이재명 지난번에 사실상 양자구도였잖아요. 졌고요. 그리고 2012년에도 문재인 박근혜 때도 졌고요. 다 졌어요. 다자구도일 때 그나마 승리 가능성이 있었는데 2017년에도요. 문재인 41, 홍준표 24, 그리고 안철수 21, 그리고 유승민 7, 심상정 6. 그래가지고 범진보, 범보수 물론 이게 딱 자르기가 어려운데 표 계산해보면은요. 사실은 양자구도였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게 안철수로 만약에 저쪽에서 만약에 후보 안 내고 이게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안 내고 안철수로 단일화했으면은 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이 무조건 이긴다라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선거는요 막판에 또 다 자기들 진영끼리 결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도 전략을 잘 짜야 되고 지금은 약간 겸손해야 될 때다 제가 보기에 민주당. 그 내일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힘이 손절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는지에 따라서 구도가 요동치겠구나라고 하는 얘기까지를 했는데요. 내일은 민주당이 그러면 이 국면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놓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